지수, 목소리가 떨리며 눈빛의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오빠. 아니, 준호 씨. 왜 멈춘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 내려놨어요. 왜 자꾸 참으려고 해요? 준호, 숨이 가쁘고 눈동자가 흔들린다. 억누르려 하지만 불길이 일렁임. 지수야, 내가 내 자신과 얼마나 싸웠는지 알기나 해? 오늘 밤, 내 숨결이 내 목을 스치고 내 손이 내 머리카락을 스칠 때 나는 모든 선을 넘고 싶었어. 하지만 아직도 두려워. 나와 함께 이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질까봐. 지수, 준호의 목을 꼭 껴안으며 유혹적으로 속삭인다. 오빠, 난 스스로 그 구렁텅이로 뛰어들고 싶어요. 더 이상 나를 어린애처럼 대하지 마요. 오빠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내 아내, 내 전부가 되어줘요. 단 한 사람의 여자로. 준호, 손끝이 지수의 등을 더듬으며 귀에 속삭인다. 넌 몰라. 지금 나는 갇혀있던 야수 같아. 이성을 잃고 너를 삼켜버리고 싶어. 내 향기가 나를 미치게 해. 불처럼 뜨겁고 술처럼 달콤해. 너를 만지고 너와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녹여버리고 싶다. 지수, 목을 젖히며 아랫입술을 깨물고 목소리가 떨림. 더는 참지 마요. 난 어둠 속의 비밀이 되고 싶지 않아. 오빠의 어깨 위에 남는 이빨 자국, 오빠 가슴 위에 붉은 자국, 이 방을 울리는 내 신음소리, 전부 다 오빠 거예요. 지옥이라도 오빠와 함께라면 기꺼이 빠져들겠어요. 영원히. 준호, 타오르는 눈빛으로 속삭인다. 그럼 후회하지 마라, 지수야. 오늘 밤 내가 욕망의 폭풍이 뭔지 알게 해줄게. 박준호 씨는 계속해서 지수에게 키스했다. 정말 환상적이었다. 지수는 살짝 입술을 열어 두 마리 도마뱀이 서로 얽히듯이 혀를 감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녀의 아래쪽으로 손을 내렸다. 그의 모든 동작은 부드럽고 다정했다. 지수는 재훈이 어린아이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인생에서 가장 흥미롭고 우이 극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을 놀라움에서 또 다른 놀라움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아내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청해주세요. 지수는 박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싫어했다. 그녀는 그때 겨우 3살이었다. 엄마 미정이 아빠와 이혼한 직후였고 지수는 그때가 가장 외로웠다. 지수는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박준호 씨와 결혼을 한 것을 원망했다. 이런 생각은 사춘기까지 계속되었다. 지수가 성장할수록 박준호 씨에 대한 증오도 깊어졌다. 지수는 자신의 인생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완전히 흔들렸다고 생각했다. 박준호 씨는 친아버지처럼 그녀를 대해줬지만 지수는 항상 그에게 반항적이었다. 엄마 미정과 지수는 박준호 씨에 대해 자주 언쟁을 벌였다. 특히 지수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새아버지가 항상 그녀를 꼼꼼하게 챙겨주었다는 것이다. 엄마 미정은 병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에 지수는 박준호 씨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폈다. 지수가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수를 법적으로 양딸로 입적했다. 지수가 반항하고 미워해도 그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정식 서류를 받았을 때 지수는 엄마에게 소리쳤다. 왜 저 사람이 그런 거야? 난 그 사람 딸이 아니야. 그 사람 성을 쓰고 싶지 않아.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눈물을 흘리던 지수의 엄마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이게 우리 가족에게 좋다고 생각했어. 준호 씨는 항상 우리를 잘 챙겼잖니? 엄마도 맞아본 적 없고 너도 때린 적 없고 기회를 한 번만 줘보면 좋겠어. 그는 내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엄마는 아빠에게 한 번도 기회를 준 적 없잖아. 엄마가 아빠를 쫓아내고 준호 씨랑 즐겁게 살려고 했잖아. 그리고 준호 씨가 엄마보다 훨씬 젊잖아. 엄마는 손을 들어 지수를 막으며 말했다. 지수, 이제 그만하자. 준호 씨는 엄마보다 6살만 어려.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다정하게 지수의 뺨을 어루만졌다. 네가 아직 어려서 엄마의 사정을 다 모를 거야. 이제 그만하고 네가 성인이 되면 내 친아빠를 찾아가도 돼. 그 사람은 내 아빠 자격 없어. 난 아빠가 싫어. 엄마에게 뺨을 맞은 지수는 얼굴을 감싸고 크게 울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고 엄마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수는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하루 종일 지수는 많이 울었다.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박준호 씨가 엄마와의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가 가족을 파탄낸 장본인이라 여기며 엄마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수가 14살이 되었을 때 큰 사고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엄마 미정은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지수를 데리러 왔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춥고 바람도 세찼다. 지수는 학교 앞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엄마가 오지 않았다. 집에 걸어갈까 고민하던 중 박준호 씨의 차가 나타났다. 지수, 빨리 타. 어서 가자.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빨리 가야 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준호 씨는 말없이 운전했고 지수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엄마가 별일 없길 바랐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슬픈 표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미정 씨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지수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박준호 씨와 함께 의사에게 다가갔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박준호 씨는 눈물이 고인 슬픈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지수는 몇 분 동안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터져 얼굴을 적셨다. 준호 씨는 지수를 껴안아 위로했다. 지수는 이게 악몽이길 바랐다. 깨어나면 엄마가 다시 곁에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지수는 준호 씨 곁을 떠났다. 준호 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슬프게 지수를 바라보았다. 결국 지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정말 날 두고 떠난 거야? 박준호 씨는 급히 지수를 끌어안았다. 그날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식사도 거르고 살이 빠지고 하루 종일 방에 혼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고 음악만 들었다. 박준호 씨는 저녁까지 서울 강남의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밤 10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다. 매일 밤 둘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지수는 아직도 준호 씨가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녀는 준호 씨가 엄마의 사랑을 깨뜨린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지수의 머릿속에는 항상 친아빠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엄마 미정은 결코 지수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늘 지수가 아직 어리다고만 말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지수는 생각했다.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지수는 겨우 3살이었으니 그 후로는 아빠를 본 적도 없었다. 지수는 엄마가 자신이 친아빠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고만 생각했다. 학교에서는 냉담한 태도 때문에 많은 친구를 잃었고 내면에는 늘 분노가 쌓여 있었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지수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지수는 공부와 특히 미술에만 몰두했다. 어느 날 준호 씨의 주말 휴일 오후에 오랜만에 지수의 방에 올라왔다. 그동안 몇 달째 방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지수는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지수는 문 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 씨가 자신이 방해받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수야, 무슨 일이니? 지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간식이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지수는 눈도 떼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준호 씨는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나는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돕고 싶어. 지수는 차갑게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제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냥 새아빠일 뿐이에요. 준호 씨의 눈빛이 잠깐 슬퍼졌다. 맞아? 나는 새아빠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 가족 중에 나만 남았잖니? 아니에요. 전 아직 친아빠가 있어요. 잊으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지수는 다시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갑자기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 지수는 생각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잃었고 점심도 혼자 먹었다. 학교 후에도 외롭게 집에 걸어갔다.
지수는 이 생활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질 거라 생각했다. 고3이 되어 미술반에서 함께 일하던 소영을 만났다. 지수는 소영과 학생회 미술부 투표 업무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다. 소영은 야성적이고 자유분방하며 무심한 스타일로 긴 머리에 진한 레드 립스틱, 화려하게 화장한 눈, 긴 다리와 개성 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다. 지수는 소영이 위선적이지 않아 오히려 편안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소영이 다가와서 야, 오늘 밤에 나랑 놀러 갈래? 네가 한 번쯤은 와서 구경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안 돼. 오늘 밤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새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너 나한테 새아빠랑 별로 안 친하다고 했잖아. 맞아. 하지만 됐어. 그냥 넘어가자. 야, 넌 이제 18이야? 더 이상 어리지 않아. 나라도 갈 거야. 그래, 그럼 가자. 그날 지수는 집에 가지도 않고 준호 씨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소영의 집에서 옷을 빌려 입었다. 검정색 짧은 치마와 목이 파인 붉은 티셔츠를 입자 소영이 말했다. 코에 피어싱도 해. 요즘 남자애들은 그걸 좋아하거든. 나도 진짜 하고 싶어. 내가 아는 피어싱 가게가 있는데 딱 2만 원이면 돼. 진짜야? 응, 가자. 친구들도 데려와야 해. 그날 밤 소영 친구 중 정민이라는 애 집에 모였다. 정민은 거칠고 자유롭게 사는 스타일로 19살에 24살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다. 애들은 15분 정도 수다를 떨다 바닷가로 이동했다. 그곳엔 많은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소영은 지수에게 키가 크고 머리가 부스스한 한 남자를 가리키며 저기 보이지? 너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남자는 매력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입술에 작은 금색 피어싱, 눈 밑에도 피어싱이 박혀 있었다. 소영과 남자는 군중 속을 걷다가 긴 머리 남자가 소영을 데려가 버렸다. 지수는 두 손을 감고 혼자 서서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커플들이 대마초와 클럽용 약을 피우고 있었다. 소영이 소개해준 남자는 지수를 계속 바라봤다. 지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안녕?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지수는 놀라 돌아서며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이름이 뭐야? 지수예요. 난 재훈이야. 소영이 친구지? 그는 손에 대마초를 들고 있었다. 네. 지수는 그의 손에 든 담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번 피워볼래? 응, 좋아. 지수는 담대하게 담배를 받아 한 모금 빨았지만 곧 기침이 나왔다. 그는 놀란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다. 처음 해보는 거야? 아니, 전에 해봤어. 오래돼서 그래. 지수는 거짓말했다. 그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냥 웃었다. 우리 산책할까? 그래. 그는 대마초를 친구에게 넘기고 둘은 조용히 함께 걸었다. 밤의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지수는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지 않게 손으로 잡았다. 어두운 구석에 이르자 재훈이 말했다. 여기 방파제에 앉자.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다. 지수는 재훈과 자신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집에서 편하게 있는 대신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준호 씨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다. 너 착한 집딸이야? 재훈이 물었다. 네, 지수가 놀라 되물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집안 딸이냐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직 처녀지. 그런 사적인 건 상관하지 마세요.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재훈이 웃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굳이 화낼 필요도 없지. 라고 했다. 지수는 불편했지만 한편으론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남자와 얘기해 본 적도 처음이었고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약간의 설렘도 느꼈지만 속은 텅 빈 듯했다. 재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새로운 감정을 원해 그와 함께 있었다. 자신이 경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그가 몸을 더듬는 걸 그냥 내버려뒀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까지 내려갔다. 현실을 자각했을 땐 이미 재훈의 손이 치마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다른 한 손은 천천히 속옷 아래로 들어가 거칠게 더듬었다. 봐. 지수가 작게 신음했다.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는 손끝으로 지수의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다.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희미한 감각만 남았다. 결국 그날 밤 그는 지수의 첫 경험을 앗아갔다. 친구들이 그 일은 5분이면 끝난다고 했지만 지수는 믿지 않았다가 이날 실감했다. 재훈이 낮게 신음할 때 지수는 몸에 이물감이 드나드는 걸 느꼈다. 그는 콘돔도 끼지 않았지만 다행히 지수는 미리 약을 먹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 안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훈은 마지막에 자신의 전객을 지수 몸 위에 쏟았다.
지수는 온몸이 젖은 느낌이 들었고 재우는 만족한 듯 중얼거리며 머리를 쓰다듬더니 휴지로 정리를 해줬다. 너 약 먹었다고 했잖아. 아니, 안 먹었어. 지수는 거짓말했다. 옷을 다시 입은 후 둘은 다시 해변가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아직도 술과 담배, 대마초를 돌리고 있었다. 재우는 금방 또 다른 친구들 쪽으로 가버렸지만 지수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수도 연애의 첫 경험을 했다. 여러 번 상상했고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 결국엔 벌어지고 말았다. 지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 밤늦게 소영이 데려다주면서 그날 밤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멍했다. 야, 너랑 재훈이 했냐? 응, 그냥 그랬어. 그냥 그랬다고? 재훈이 실력 좋다던데? 그냥 그래. 아니, 첫 경험이면 그래도 뭔가 느껴야지. 아무 감정도 안 느껴졌어.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주 하면 달라질 거야. 지수는 창밖 밤길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소영이 지수를 집 앞에 내려줬을 때 지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집 입구엔 아직도 준호 씨의 차가 있었다. 대문을 열고 천천히 집에 들어가며 그가 이미 자고 있길 바랐다. 하지만 지수의 바람은 빗나갔다. 그는 여전히 거실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니? 놀다 왔어요. 지수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곧장 계단을 올라가려 했다. 지수야, 잠깐 이리 와봐. 지수는 멈춰서 천천히 뒤돌아섰다.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언제든 훈계가 쏟아질 준비를 했다. 준호 씨는 일어나 지수 앞으로 걸어왔다. 지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키가 컸지만 지수는 전혀 겁먹지 않았다. 누구랑 놀았는지, 왜 집에 전화도 안 했는지 말해줄래? 저 이제 성인이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가 다 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집에 사는 한내 말도 들어야지. 지수의 화가 폭발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아저씨는 제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야. 입양 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한텐 진짜 아빠가 따로 있어요. 오늘 밤 바로 떠날 거예요. 아빠가 날 받아줄 거예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지수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언제든 돌아오면 난 너를 받아줄 거야. 지수는 곧장 방에 올라가 옷가지를 가방에 챙겨 넣고 집을 나섰다. 길을 따라 한참 걷다가 주유소 앞에서 휴대폰으로 소영에게 전화했다. 다행히 소영은 집에 있었다. 소영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곧 데리러 왔다. 지수는 엄마가 남겨준 수첩에 적힌 아빠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여러 번 얘기해줬지만 지수는 그냥 흘려들었었다. 소영이 운전해 2시간쯤 달려 작은 도시의 아빠 집에 도착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소영에게 신호를 보내기 전까진 기다려 달라고 했다. 가방을 메고 집 앞까지 걸어가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 3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눌렀다.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누르라고 했지? 그러자 문이 열리고 풍채 좋은 중년 여성이 나왔다. 무슨 일이죠? 여기 혹시 이형훈 씨 집 맞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맞아요? 그런데 왜요? 당신 누구죠? 라고 말했다. 지수는 저는 이형훈 씨의 딸이에요. 라고 답했다. 여자는 지수를 좀 더 뚫어지게 바라보며 잠깐 기다려요. 라고 말하곤 문을 닫았다. 지수는 뒤를 돌아 소영에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몇 분쯤 지나 다시 문이 열렸고 지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빠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지수의 기억 속 아빠와는 전혀 달랐다. 며칠이나 면도를 안 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고 몸에선 술 냄새가 났고 머리는 헝클어져 반백이 섞여 있었다. 누구시죠? 라고 아빠가 물었다. 지수는 저 지수예요. 아빠의 딸 이지수요. 라고 대답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빠의 냉정한 표정을 보자마자 그 미소가 사라졌다. 지수라고? 누구? 아빠 저예요, 지수가 울먹였다. 아빠는 놀란 듯 바라봤지만 지수는 감히 아빠를 안을 용기가 없었다. 지수야, 잘 지냈니? 여기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빠는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단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아까 그 여자가 다시 나왔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들은 듯 말했다. 이 아저씨랑 저는 잘 살고 있으니 여기 함께 살 수 없어. 미안해. 지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 아줌마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랑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얘 나도 이 집의 안주인이야. 말 조심해. 라고 응수했다. 지수는 더는 말하지 않고 뒤돌아 소영이 기다리는 차로 달려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소영이 물었고 지수는 그냥 집에 데려다줘. 라고만 했다. 소영이 지수를 집 앞에 내려줬을 때 준호 씨의 차가 여전히 마당에 있었다. 지수는 스스로가 창피했고 오후에 했던 행동을 준호 씨가 분명 실망했으리라 생각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에 들어서니 문이 열려 있었고 준호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지수가 들어오자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지수야, 아빠를 만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나 보다. 준호 씨가 조용히 물었다. 지수는 울컥했지만 애써 참으며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미리 말해줬잖니. 지수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크게 기지개를 켰다. 준호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수 곁에 와서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 순간 지수는 정말 마음이 약해졌다. 여기 있어도 돼. 괜찮으니 걱정 마라. 정말 미안해요, 준호 씨. 많이 후회돼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는 지수가 진정할 때까지 곁에서 위로해주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날 처음으로 지수는 준호 씨를 진짜 아버지처럼 느꼈다. 친아빠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 믿었던 건 오산이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준호 씨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여기 소파에서 좀 쉬어. 내가 커피에 우유 좀 타줄게. 준호 씨는 부엌으로 갔다. 지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았다가 누워버렸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온몸에 피곤이 밀려왔다. 집이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다.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일어나 지수야. 누군가 흔들어 깨워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곁에는 준호 씨가 미소 짓고 서 있었다. 손으로 흘러내린 머리를 넘겨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지금 몇 시예요? 오후 4시 다 됐어. 지수는 하품하며 일어났다. 나 이렇게 오래 잤어요. 소영이 빌려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게 떠올랐다. 준호 씨가 담요까지 덮어준 걸 알게 되었다. 코까지 골며 자더라. 저는 한 번도 코 안 골아요. 내 말이 맞다. 그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웃었다. 이제 나 일하러 나가야 해. 부엌에 생선조림 있으니 배고프면 데워서 먹어. 정말 배고파요. 그럼 얼른 일어나서 먹어. 그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면도우 바른 향수 냄새가 났다. 지수는 준호 씨의 눈을 바라보며 준호 씨, 그동안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작게 말했다. 그는 감동한 듯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난 내 아버지니까. 지수는 조용히 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처음 하는 행동이었다. 준호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일 잘 다녀오세요. 고마워. 그는 천천히 집을 나섰다. 며칠 뒤 학교에서 소영을 만난 지수는 야, 준호 씨가 뭐라고 안 하더라? 우리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기로 했어.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정말? 난 아빠랑 계속 부딪혀서 힘들어. 근데 너는 조금 안정된 것 같다. 사실 엄마 돌아가신 뒤로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그렇게 돼야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에서 졸업기념 파티 겸 효도감사제를 한대. 너 참석할 거야?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 사교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준호 씨는 초대해야지. 그동안 고마움도 표현할 겸. 그래, 그러는 게 맞겠다. 주말 저녁 둘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지수는 문득 물었다. 준호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직도 혼자 계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나 됐는데 한 번쯤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준호 씨가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아빠, 하지만 세상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는 쉽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잔을 흔들었다. 지수야,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났니? TV에서 본 드라마는 다 현실과 달라. 실제로는 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나는 지금도 내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는 내 모든 것이었단다.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 준호 씨는 일어나서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위로했다. 나도 내 마음 알아? 더 이상 네 엄마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 그래요. 지금은 준호 씨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고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나는 지금도 네 엄마를 사랑하고 지수 너도 정말 아껴. 그 말을 듣고 지수의 마음이 울컥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지수는 목 놓아 울었고 준호 씨는 지수를 더욱 꼭 안았다. 지수는 나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졸업 파티가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준호 씨에게 초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평소 너무 바빴고 미리 말씀드려야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괜히 망설여졌다. 친구들에게 초대하는 건 쉽지만 준호 씨에겐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부엌을 정리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준호 씨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같이 TV 볼래? 라고 했다. 네? 지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꼼지락거렸다. 잠시 후 용기를 내어 준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뭔데? 라고 물었다. 사실은요, 학교에서 졸업기념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석하는 파티가 열려요. 혹시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준호 씨는 곧바로 TV를 끄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나야 영광이지. 지수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가주실 거죠? 다음 주 목요일 저녁이래요. 당연하지, 꼭 갈게. 지수는 너무 기뻐서 준호 씨를 꽉 안았다가 그만 소파에 쓰러뜨렸다. 그 순간 지수의 입술이 실수로 그의 입술에 닿았다. 어머,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 괜찮아, 아픈 것보다 네가 이렇게 기뻐해줘서 나도 좋아. 지수는 얼굴이 빨개져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정리했다. 저 이제 샤워하고 잘게요. 내일 친구랑 시장 보러 가야 해서요. 다음날 소영과 함께 졸업 파티 드레스를 사러 갔다. 소영은 너한테 보라색은 별로 안 어울려. 좀 더 강한 색이 낫겠어. 라며 줄무늬 원피스를 권했다. 이거 한번 입어봐. 응, 예쁜데 얼마야? 가격표를 보니 세일 중이라 저렴했다. 지수는 피팅룸에서 옷을 입고 나와 소영 앞에 섰다. 소영은 엄지를 치켜 올리며 휘파람을 불었다. 야, 너 이거 입으니까 완전 달라 보여. 근데 이 예쁜 옷을 입고 남자친구랑 가야지. 준호 씨랑 가기엔 아깝다. 지수는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꼈다. 새 옷에 맞는 구두도 하나 장만했다. 파티 당일 밤까지도 새 드레스를 숨겨두었다가 저녁이 되어 거실에 나오니 준호 씨는 어두운 정장에 하얀 셔츠와 붉은 넥타이를 맨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자 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와, 지수야 정말 예쁘구나. 지수도 살짝 미소 지으며 준호 씨도 멋지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감동한 듯 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가자. 고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사실 전 한 번도 준호 씨를 아빠라고 부른 적 없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준호 씨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전부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파티장에 도착하니 여러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지수는 예전엔 준호 씨에게 못되게 군 게 미안해졌고 지금은 그가 엄마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자랑스러웠다. 여기 분위기 괜찮네. 준호 씨가 속삭였다. 둘은 빈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내가 뭐 좀 마실 것 가져올게. 준호 씨가 음료수를 가지러 가자 몇몇 여교사가 그의 뒤를 쳐다보았다.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야 왜 엄마가 그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마음이 뭉클해지다. 지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수야, 네온, 이 사람을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 준호 씨가 와인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재치있고 유머러스해서 지수를 계속 웃게 했다. 그 밤, 지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때 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여기 있었구나. 고개를 들어보니 화학 선생님인 강 선생님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여기 제 아버지세요. 지수가 소개하자 선생님은 호의 어린 미소로 준호 씨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편하게 선생님 말고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강 선생님이 손을 내밀자 준호 씨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했다. 강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지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인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멋진 딸을 두셨어요. 분명히 인생에서 크게 성공할 거예요. 선영 선생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자 준호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저도 지수가 자랑스럽답니다. 라고 했다.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수는 아빠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내뱉고 자신도 놀랐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고 지수는 선생님이 준호 씨를 눈여겨본 것을 느끼고 아빠, 선생님이 아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장난스레 말했다. 응, 그런 것 같구나. 준호 씨가 웃었다. 진짜 아빠 좀 인기 많네. 선생님 미혼이래요. 아빠 한번 데이트를 해보세요. 나는 오늘 너랑 있으려고 온 거야.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밤이야? 네, 오늘은 아빠랑 저만의 밤이에요.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거의 내내 함께 춤을 췄다. 지수는 준호 씨가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다. 둘은 그날 파티에서 정말 눈에 띄는 커플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자정이 훌쩍 넘었지만 지수는 하이힐을 신었음에도 피곤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준호 씨는 키를 탁자에 놓고 재킷을 벗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지수는 그 곁에 다가앉으며 피곤해요, 아빠?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네가 너무 젊어서 내가 힘들어졌지. 아빠, 농담이에요. 아빠 나이 많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준호 씨는 지수의 손을 살짝 잡았고 둘 사이엔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지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충동적으로 준호 씨의 볼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아빠. 왜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준호 씨는 지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다. 눈 좀 감아볼래? 지수가 눈을 감자 그는 지수의 눈꺼풀에 조심스레 키스했다. 눈을 뜬 지수는 준호 씨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당황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다. 지수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을 다시 한번 키스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준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자야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수는 아쉬움에 빠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키 큰 그를 올려다보며 지수는 갑자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자신의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준호 씨는 키스에 응하지 않았다. 지수는 당황하고 죄책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운 채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어떻게 이런 멍청한 짓을, 아빠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자책하며 울다 결국 잠이 들었다. 다음날 늦게 일어났지만 지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준호 씨가 일하러 간 것을 알고 나서야 겨우 집안일을 시작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하루 함께 놀자고 할까 했지만 소영은 이미 남자친구와 나갔다는 소식이었다. 결국 지수는 다시 집에 혼자 남아야 했다. 저녁 8시가 넘도록 준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빠가 나 때문에 집에 오기 싫은 걸까? 괜히 걱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기다려도 그는 오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었지만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다시 눈물이 흘렀고 결국 지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누군가가 살짝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떠보니 준호 씨였다. 지수야, 피곤해서 잠들었구나.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너 오늘 많이 기다렸지? 네, 아빠가 오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게까지 연락도 못하고 일해야 했거든. 하지만 오늘은 너랑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지수는 갑자기 긴장하며 뭔데요? 라고 물었다. 준호 씨는 지수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쌌다. 어젯밤 그 일 말인데 지수야, 너무 미안해하거나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 정말요? 그래. 사실 나도 너를 다시 한번 안아주고 싶었고 키스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난 어른이니까 스스로를 제어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입양한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고 가족이니까 절대로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준호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 어른이에요. 엄마랑 아빠 사이엔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사이엔 그 어떤 혈연도 없어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수는 다시 그를 껴안고 한 번 더 입을 맞췄다. 이번엔 키스가 길어지고 서로의 숨결이 섞였다. 그의 손이 떨리는 듯 어깨에 닿았다. 지수는 이 순간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준호 씨 역시 지수와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었다. 지수는 발끝까지 온몸이 저릿해졌다. 이 키스는 예전에 지수가 재훈에게 줬던 그 어떤 키스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이들의 키스는 특별했고 온전히 사랑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입술이 떨어지자 준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지수야? 라고 중얼거렸고 지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준호 씨는 지수의 머리칼을 한 손으로 넘기며 턱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넌 너무 아름답구나. 나는 내 마음 전부로 널 사랑해. 지수는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절대 나를 떠나지 마세요, 아빠. 나한텐 아빠가 필요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지수를 눕혔다. 지수는 그의 손길에 얼굴을 붉히며 올려다봤다. 그의 손길은 얼굴을 어루만지다 점점 더 깊은 사랑의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알지? 내가 한번 마음먹은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지수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니? 지수는 다정한 미소로 대답했다. 정말 원했어요. 누구보다 더 오래 더 깊이 기다려왔어요. 그는 다시 지수에게 키스했고 지수는 입술을 열어 두 마리 도마뱀이 얽히듯 서로의 혀가 감겼다. 준호 씨는 지수의 손을 잡아 천천히 아래로 움직였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부드럽고 다정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재훈이 했던 상처만 남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 준호 씨는 입술을 떼고 목덜미로 키스를 옮기며 뜨거운 숨결을 내뿜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절했고 지수도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정말 예뻐요. 지수야. 그거 알아? 처음으로 그가 지수야라고 불렀고 지수는 전 늘 못생기고 별로인 줄만 알았어요. 라고 속삭였다. 아니야. 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야. 난 너를 사랑해. 비록 네가 날 남자로 안 느낄지라도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알아요. 지수는 그제서야 자신도 나 대신 나도 사랑해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다. 30분쯤 지난 뒤 준호 씨는 다소 민망하게 지수야, 나 너무 빨리 끝내버린 것 같다. 꼭 어린 남자처럼 말이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다시 하고 싶어? 응,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래. 넌 이미 내 마음의 전부야.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밤이 깊도록 서로를 놓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도 그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편안한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다. 지수는 그를 깨우기 위해 깊게 키스했고 두 사람은 아침부터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서로에게 빠져들듯 긴 사랑을 나누고 나서 둘은 욕실로 들어가 함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샤워를 마치고 둘이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지수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준호 씨가 재빠르게 알아채고 다정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사이일 때문이야? 응, 대학 입학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곧 자주 못 보게 될 것 같아서요.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별일 아니네. 매일 밤 우리 만날 수도 있고 방학이나 연휴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는 눈물이 고여 알지만 혹시 내가 집에 없을 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어쩌죠? 라고 말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나에겐 넌 전부야. 새해 동안 혼자였는데 몇 달은 아무것도 아니지. 너야말로 학교 가면 멋진 남자애들이 많이 따라다닐 텐데 그게 더 걱정인데 저는 다른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오직 당신뿐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내 사랑이 정말 강하다면 대학 4년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야. 졸업 후엔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네, 졸업하면 영원히 곁에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나도 그래. 다만 시간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거야. 지금은 서로의 현재를 소중히 하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둘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행복을 만끽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지수는 대학에 입학했고 수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거의 매일 약속대로 집에 돌아와 준호 씨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랑을 지키며 영원히 서로만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지수는 1년 넘게 소영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여전할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준호 씨와의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대학 마지막 해가 끝나고 지수는 졸업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고 준호 씨와 지수는 계속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둘은 종종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 아는 사람을 만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서로 사랑을 나눈 뒤 준호 씨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뭔가 있는 듯해 지수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라고 묻자 그는 머리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대답했다. 뭔가 숨기는 거지? 나한테 말해줘야 돼. 지수가 재촉하자
준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알고 싶으면 눈을 감고 손바닥을 펼쳐봐 라고 했다. 지수는 순순히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지수의 손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손가락을 오므려 쥐었다. 이제 눈 떠봐. 지수는 눈을 뜨고 손바닥을 펴보았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지수는 환호성을 질렀다. 세상에,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널 너무 사랑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내 아내가 되어줄래? 지수는 기쁨에 겨워 그의 목을 껴안았다. 진심이야? 그럼 얼른 끼워줘. 준호 씨가 반지를 끼워주었고 지수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내가 널 양딸로 입양한 상태라 공식적으로 결혼은 할 수 없어. 그래도 우리 둘만의 세상에선 부부처럼 살 수 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랑해. 우리 둘만의 인생이잖아. 지수는 진한 키스로 그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렇게 반년 넘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고 가까워졌다. 이제 지수에게 준호 씨는 더 이상 양아버지가 아니었다. 오로지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여태껏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그날 저녁에야 밝힐 결심을 했다. 밤이 깊어 둘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을 때 준호 씨가 진지하게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뭐가 있어? 뭔가 숨기고 있지? 말해봐. 별거 아니야. 아직도 숨길 거야? 이제 그만하자, 지수야. 준호 씨가 웃으며 지수를 꼭 껴안았다. 지수는 크게 웃으며 이제 아빠가 아니라 곧 아기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꼭 끌어안으며 손을 지수의 배 위에 얹었다. 넌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지수도 웃으며 당신도 최고의 아빠가 될 거예요. 난 확신해요. 두 사람은 포근하게 웃으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